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오건영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네요. 네,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올해 이걸 다지면은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어떤 챌린지인가요? 키워드는 네, 바로 노바입니다. 네. 직역하면 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건지 영상 함께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 쓴 것도 다시 보고 주스 한 잔도 나눠 먹고 구멍난 옷도 기워 입는 사람들. 미국 Z세대 사이 열풍 중인 청년들이네요. 일명 노바이 챌린지입니다. 네네. 이 챌린지엔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요. No buy 2025. First no buy, no new makeup until I've run out of everything of that product. Only gonna eat out once per week because I waste my money a lot. 네, 올해의 지출 목표는 영원. 독한 계획입니다. 아끼는 걸 넘어 안 쓰는 게 핵심입니다. 네. 식사는 냉장고를 털어서, 간식은 회사를 털어서. Free espresso from work. I don't run my heat in the winter to save money on my electric bills. 이렇게 돈을 아끼는 이유는 뭘까요? To be honest with you, I feel like I'm 20 years old again and I'm living pennies to pennies and can't afford anymore. I've been on a no-buy for the better part of a year and I need you to understand that I will be doing this for another 4 years. 몇 년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 정말 팍팍한 지갑 사정이 느껴지고요. 노바이 챌린지, 그러니까 절약을 넘어서 아예 안 쓴다라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양한 노바이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네. 옷이나 신발을 해질 때까지 쓴다거나 바닥까지 박박 긁어 쓰는 건 기본이고요. 네. 여행을 할 때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대신에 숙소를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 미국하면 풍요로움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되긴 했습니다만 1980년대, 90년대만 해더라도 미국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게 굉장히 싼 소비 사회였죠. 그런데 올 1월 식품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값이 폭등한 상황이라서 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2개당 3,7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7,200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 2배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달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요. 아예 닭을 직접 키우는 사람까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인터뷰 속 마지막 청년의 말에 와닿았다는 것이 참 4년 더 노바이를 해야 하는데 4년간 더 지출 영원으로 이제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 진짜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관세가 연관돼요? 네, 미국은 사실 뭐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채소나 과일, 육류 등 주요 식품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고요. 네. 특히 겨울에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멕시코에서 들여오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3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시작할 계획이고 그리고 4월부터는 또 상호 관세가 시작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불안감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진아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 절약하자, 소비를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유행하는 노바이 챌린지는 좀 다른 게요. 그래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담고 있죠. 이달 초에 발표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4.3%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게 1년 후에는 물가가 4.3%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지난달에 이게 3.3%로 나왔는데 1%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한 달 만에. 네, 2008년도에 국제유가가 140불까지 뛸 때 그때 이후에 가장 빠른 급등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3% 올랐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거거든요. 시카고 연은에 이제 굴수비 총재라는 분이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관세나 물가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낙관론을 펼쳤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불안감을 내비쳤다는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향후에 실제 관세가 부과가 됐었을 때는 이 물가 불안이 더 커질 수가 있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은 1기 때보다 부과되는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범위 대상 국가도 넓은 것 같고 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재차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그 속에서 소비자들은 그 물가를 향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